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마천 사계열전, 오늘 진도는 번역 등관열전인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번과 역, 그러니까 번케와 역상에 대해서는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우영과 관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하우영이 어떤 사람인지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하우영이 원래 유방과 같은 폐연 출신입니다. 그리고 하우영과 유방은 서로 이야기가 좀 통하는 이야기 친구 정도 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때 이 하우영의 직업은 사마천이 사기에서는 마국간의 사어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합니다. 이 사어가 뭐냐면 말을 기르고 또 수레를 이렇게 잘 다루는 그런 사람을 사어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우영은 주특기가 말을 잘 다루고 또 마차를 잘 관리하고 마차를 잘 끄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유방과 하우영이 상당히 친분이 돈독했는데 어느 날 유방과 하우영 사이에서 어떤 유방의 어떤 실수에 의해서 하우영에게 상처를 입히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누군가가 그 광경을 보고 유방을 고발을 했어요. 하우영에게 상해를 입혔다라고. 그래서 관가에서 이제 유방과 하우영을 데리고 와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처를 입힌 게 맞느냐라고 했더니 유방은 거짓말을 합니다. 나는 절대로 하우영한테 상처 입힌 일이 없다라고 발뺌을 딱 합니다. 당시 유방의 직책이 그 지역의 정창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제 파출소의 이제 경찰 정도 되는 그런 역할인데, 이러한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은 그 죄가 가중 처벌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유방은 일단 피하기 위해서 하우영에게 상처를 입힌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딱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우영에게 당신은 유방한테 상처 받은 일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또 역시 이 하우영은 의리를 지켜가지고 나는 유방한테 상처를 내가 받은 적이 없다. 또 같이 하우영도 위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유방은 벌 받지 않고 오히려 위증을 했던 하우영이 벌을 받아가지고 지금으로 치자면 재판에서 징역 1년, 그 다음에 매질 수백 대 이렇게 판결을 받고 결국 하우영이 약 1년간 감옥살이를 하고 풀려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유방과 하우영의 이러한 우정은 어찌 보면 유방이 한 나라의 황제가 되는 그 시점까지의 신뢰관계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이 진나라 말기에 사회 혼란을 틈타서 전국 각 지역에서 진승과 오강의 난이 일어나듯이 역시 유방도 스스로 거병을 해서 진나라에 대항해서 맞서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우영도 역시 유방을 따라서 같이 일을 벌이게 되는 거죠. 당시에 이 하우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을 잘 몰았고 또 마차를 잘 다루는 그런 사람이었고 또 그 당시 풍연지방 폐연의 관리였던 소와도 같이 이렇게 협심해서 협업을 하게 되는 그런 관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당시에 이 하우영은 진나라의 장군이었던 이사의 아들 이유를 상대로 해서도 전쟁을 치러서 이유의 군대도 무찔렀고 또 진나라의 진압군 장안의 군대하고도 맞서서 함께 전쟁을 치렀다라고 이렇게 사마천은 하우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우영을 계속해서 유방이 서쪽을 향해서, 그러니까 진나라 수도를 향해서 계속 이제 진출을 해 나갈 때 유방은 하우영에게 등공이라 명을 했다. 그래서 이 사마천은 여기서 등관열전에서 이 등이 하우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때 항우가 유방과 함께 함곡강까지 들어오고 또 함양선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항우가 각 지역의 왕들로서 유방에게 한중 땅을 배치할 때 역시 하우영 역시 유방을 따라서 한중 땅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때 이후로 유방은 하우영에게 여루의 자기를 내리고 또 이때 하우영에게 태복이라는 그 직책을 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태복이 뭐냐면 말과 마차 이런 것들을 총괄해서 관리하는 그런 책임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우영은 자기의 주특기를
끝까지 잘 세워서 소임을 다한 그런 인물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후에 한중 땅에 들어가 있던 유방은 다시 관중으로 나오고, 관중에서 다시 중원까지 나오고, 거기서 평성까지 오게 되죠. 그때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던 기원전 206년에서 205년까지인데요. 이 사이에 팽성, 초나라의 팽성까지 들어온 유방의 군대는 저쪽 제 나라를 정벌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던 항우가 다시 팽성을 급습하면서 혼비백산에서 팽성에서 유방의 군대가 후퇴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우영의 기가 막힌 그런 공이 있었습니다. 뭐 지난번 번쾌열전에서 번쾌가 유방을 구해낸 것처럼 이번에는 팽성에서 유방을 마차에 태우고, 또 유방의 자식들 중에서 효의 아들과 그 다음에 노원공주 둘을 태워서 팽성으로부터 도망쳐서 후퇴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효혜하고 노원공주를 하우영이 중간에 발견을 하고 도망가고 있던 마차에 같이 태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신없이 도망가는 유방을 태운 마차가 아이들까지 타고 또 마차다 보니까 도망가기에 속도가 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좀 냉정한, 자식보다도 자기부터 살고 보자라고 하는 이 유방의 철칙대로 유방은 자기 아들과 딸을 마차에서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속도가 나지 않는다 해가지고. 그걸 보고 있던 하우영이 하우영이 어찌 보면 유방보다는, 자기 자식도 아닌데 유방보다는 더 인정머리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이 유방이 자기 자식들을 발로 차서 마차에서 떨어뜨리려고 막 하니까 달리던 그 마차를 세우고 하우영이 이번에는 그 두 아이를 자기 목을 잡고 매달리고 가게 만든 다음에 계속 마차를 몹니다. 이때 다급해진 유방은 거꾸로 자기의 칼을 뽑아서 우리 아이들을 빨리 떨어뜨리지 않으면 내 목을 베겠다라고 하면서까지 하우영에게 위협을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우영은 유방의 자식들을 끌어안고 같이 그 팽성을 도망 나와서 안전한 곳까지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유방은 뭐 계속 앞으로 전투를 해야 되니까 이 자식들 효혜와 노원공주를 풍지역에 내려주고 또 여치에게 찾아갈 수 있도록 가족과 연결을 시켜준 다음에 추가적으로 다시 또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우영은 어찌 보면 유방의 자녀들까지 마치 자기 자식인 것냥 아버지도 내팽개치는 자식들을 돌봐주는 그런 인정머리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 제가 TV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한의사 부부가 자식을 낳았는데 약간 그 불구의 아이라 해가지고 저기 네팔에서 떼놓고 도망오고 또 필리핀에 데려가서 떼놓고 도망왔다, 이런 보도를 받았는데, 야, 이 유방이 뭐 자기 자식, 자기 살자고 자기 자식 내팽개치는 그런 유방, 좀 냉정한 인간이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항우의 그 공격을 피해서 유방과 하우영은 형양성까지 밀려나게 되고요. 그 뒤로 형양성에서 중심으로 해서 항우의 초나라와 유방의 한나라는 계속 공방전을 치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 이후에 한신의 이 북벌과 제나라를 공격하고 이러면서 또 유방은 유방 나름대로 초나라와 상대할 만한 경포라든지 팽월이라든지 이런 장수들을 자기의 한나라 편에 끌어들임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아주 막강한 군대를 이루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한나라가 초나라 항우를 해하해서 무찌르는 그런 결과를 얻어내게 되죠. 그런 이후에 이 유방은 초나라의 땅을 모조리 평정하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한나라의 황제가 된 유방은 이제 고조가 되었고, 그 다음부터 이 하우영을 시켜서 지난 그 항우가 연나라의 왕해로 세워놨던 장도를
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우영은 태복, 말과 마차를 관리하는 그런 지위를 갖고 연나라의 장도를 쳐서 승리를 하고, 또 초나라의 왕이 되었던 한신이 또 반역을 하게 되니까 초나라에 가서 이 하우영이 한신을 이제 잡아오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우영은 대나라, 그러니까 유방을 따라서 대나라 쪽으로 또 가서 한왕신이 그쪽 대나라에 옮겨가서 흉노족과 결탁을 해서 반역을 하게 되니까 그 당시에 한나라의 장수가 돼서 고조를 따라서 한왕신을 치러 가기도 하고, 또 유방이 그 북벌을 위해서 흉노족 아주 깊숙한 곳까지 쳐들어가게 되죠. 그때 평성현인데 그 평성현의 조금 더 위에 백등산까지 흉노족을 쫓아 들어갔다가 흉노족에 의해서 포위되었을 때, 또 포위망을 또 뚫고 나올 때, 이때 하우영은 이 안개가 자욱한 곳 안에서 유방은 얼렁 도망가고 싶어 안달이 났지만 이 마차를 잘 모는 하우영이 이 안개 속에서도 말을 잘 몰아갖고 탈출하게 되는 그러한 도움을 줬다. 이렇게 사마천은 하우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하우영은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진이 역시도 이제 흉노족을 막기 위해서 고조 유방이 보냈던 사람인데, 이 사람도 반역을 하게 되니까 하우영이 진이도 치게 되고, 또 경포가 또 회음 지역에서 또 반란을 일으키니까 경포를 치러 가기 위해서 고조와 함께 경포를 치러 남쪽까지 또 내려오고, 이렇게 이제 남북으로 오가면서 많은 공로를 세웠던 하우영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유방이 죽게 되죠. 자, 그렇게 경포를 무찌르고 나서 한 고조 유방이 병이 나고 난 다음에 죽게 되고 나니까 그 다음 왕으로 예전에 팽성에서 탈출할 때 구해졌던 효제가 왕이 되고, 또 그 어머니 여태우가 여후로서 이제 친정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오게 됩니다. 당시에 여태우는 하우영이 예전에 자기 아들인 효제하고 자기의 딸인 노원공주를 구해준 하우영의 감사의 표시로 집도 잘 지어줬다. 그리고 또 북쪽의 그 궁궐에서 아주 좋은 집을 내주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우영은 고조가 사후 후에 또 여태우를 잘 섬기고 그에 이어서 계속해서 한나라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다가 여태우가 또 죽은 다음에 하우영은 효문제를 또 왕위에 올려서 계속해서 그 자기가 갖고 있던 태복의 주의를 유지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우영은 효문제가 왕이 된 이후에 8년 만에 병사를 했는지 이제 죽었습니다. 그 뒤로 그 하우영의 아들이 이제 조라는 사람이 있고, 그 아들의 또 아들이 사,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파, 이렇게 후손들이 있는데, 사마천은 이 하우영의 후손들에 대해서 쭉 후의 자기를 이어가다가 하우영의 증손자뻘 되는 파라는 그 후손이 왕께서 내린 여종을 간음했다 해가지고 또 죄를 지어서 하우영이 받았던 그의 후의 자기를, 물려받던 후의 자기를 이제 내놓게 됐고 본국이 없어졌다. 그래서 역시 하우영도 본인은 잘 나갔지만 그 후대 3대, 4대째는 집안이 몰락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마천이 번역 등관열전에서 이 등 하우영에 대한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관영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영은 원래 비단을 팔던 장사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유방을 만나게 돼서 처음부터 유방을 알았던 관계는 아니고, 관영은 그 유방을 중간에 성무에서 동군이라는 그 진나라 군대를 무찌를 그 당시에 유방 패공을 만나게 되었고, 그 뒤로 유방을 따라서 함께한 그러한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나라의 공격을 맞서면서 칠대부라는 자기에도 올랐고,
결국 유방이 한중 땅까지 가서 한나라 왕이 되었을 때 유방은 이 관영에게도 낭중이라는 지위를 주었다. 그래서 낭중으로 삼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역할로서는 중알자의 역을 줬는데, 이 중알자라는 것은 황제 근간에서 어떤 접견을 연락하는 그러한 관리, 그러니까 연락을 담당하는 그 담당자가 되겠죠. 그러한 역할, 중알자 역할을 했었다라고 얘기하고, 또 한중 땅에서 유방이 관중 지역으로 나오고 또 팽성까지 들어갈 때에는 관영이 삼진, 그러니까 세왕이 있는 사마은, 그 다음에 동해, 장안, 이들이 항우에 의해서 각 지역의 왕이 되었었는데 이들을 무찌르는 그러한 공을 세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관영은 항우의 장수였던 용조하고도 싸워서 용조를 무찔렀고, 또 이와 같이 많은 그 공적을 세워가면서 유방을 따라서 팽성까지 오는데 많은 공을 기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팽성까지 다다랐을 때 또 항우가 반격을 해서 유방이 형양까지 물러가는 그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또 같이 유방과 함께 또 형양까지 물러나와서 형양에서 주둔하면서 초나라 군대를 상대하는 그런 막중한 위험을 달성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 관영은 이 형양에서 계속해서 동쪽에 초나라 기병대도 치고, 또 식량 보급로, 그러니까 초나라 군대가 이동하는 데 따라다니는 식량 보급로도 쳐서 식량의 그 공급을 차단시키고 하는 여러 가지 그 공로를 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관영은 그 뒤로 한신을 보필해 가지고 한신과 함께 조나라에도 갔다 오고, 또 한신에게 아예 이제 귀속된 그 장소로서 한신이 조나라를 점령을 하고 제나라를 칠 때 또 제나라 군대를 역하에서 무찌르고, 또 제나라의 수도였던 임치까지 공략할 때 한신과 함께 했고, 이 관영이 당시에 제나라의 왕이었던 정광도 사로잡고, 또 그의 재상이었던 전행도 뒤쫓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공적을 한신과 함께 이뤄낸 그러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신과 관영이 제나라 지역의 고밀 지역에서 초나라의 장수였던 용조를 또다시 만나서 이번에는 용조의 목을 베는 그런 성과를 올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제나라 땅이 이제 한신에 의해서 모두 평정되고 나니까 한신은 스스로 제나라 왕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한신이 제나라의 왕이 되었을 때 관영은 그의 공로 때문에 이제 그 제나라의 별동대장으로 임명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영은 그 당시에 이제 항우의 근거지였던 초나라 근처에 많은 지역을 평정하는 그러한 그 공과도 올리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우가 해하에서 지고 나서 달아났을 때 이 장강까지 간 항우를 끝까지 쫓아가서 항우의 목을 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관영의 부하들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마천의 사기 열전, 이 관영 열전에는 항우의 죽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관영은 어사대부로서 조서를 받아 따로 기마병을 이끌고 항우를 동성까지 뒤쫓아가 무찔렀다. 부하 5명이 힘을 합쳐 항우의 목을 베어 죽이자 모두에게 열의의 자귀가 내려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편에서는 항우가 자결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여기에서는 항우가 관영의 부하들에 의해서 베어졌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관영은 항우의 그 후소까지 끝까지 쫓아갔던 그런 장군이었고, 나중에 이제 거기 장군으로 이제 불려집니다. 그래서 또 관영은 고조 유방을 따라서 지난번에 이제 하우영처럼 연나라 왕 장도를 제거할 때도 관영도 역시 참전을 해서 장도를 제거하는 데 공을 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고조 유방을 따라서 이 관영이 초나라의 그 한신을 사로잡는데 또 공을 세웠고,
또 그때 이후로 이제 이 관영이 영흠후라고 불려졌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영이 거기 장군으로서 이번에는 북쪽에 한나라 왕 한신, 그러니까 한왕신이죠. 한왕신이 마읍이라는 그 북쪽 지역, 그러니까 흉노족과 가까운 지역을 흉노족에 넘겨버렸잖아요. 그때 이후로 한왕신을 공격하고 또 흉노족을 깨뜨리고 하는 그런 공로를 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하우영에서 말한 것처럼 유방이 평성에 그 흉노족을 무찌르러 평성까지 올라가고 그 평성 바로 위에 백등산에서 또 흉노족에 포위됐을 때 그 포위망을 뚫고 나올 때 역시 관영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고 또 유방과 함께 백등산 포위를 풀고 유방을 살려가지고 돌아오는데 공을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진이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역시 이 관영이 쫓아 올라가서 또 진이를 제압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당시 남쪽에서 경포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또 관영은 별동대장이 돼가지고 또 경포의 군대를 무찌르는데 또 공을 세웠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경포의 그 후속 그 부대들을 다 그 제거하는데 회수까지 뒤쫓아가서 뒷정리를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관영이 경포 유방과 함께 경포를 무찌르고 돌아오고 얼마 안 돼서 이제 유방 고조가 죽게 되는 거죠. 그때 이 관영은 여로로서 그 다음 때 황제인 효해제와 여태우를 섬겼고 또 이 당시에 여태우의 조카였던 여록을 이렇게 보필을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 여록이 이제 여태우가 죽고 나서 여씨들을 제거하기 위한 사건이 막 벌어졌을 때 이 여록이라는 자는 관영을 시켜서 뭔가 자기의 위치를 굳건히 하고 싶었는지 몰라도 당시에 제나라 지역에서 애왕이 여씨들을 제거하고 있는데 여록이라는 자가 버티고 있다라는 말을 듣고 제나라에서 군사를 일으켜서 함양 쪽으로 보내는데 이때 여록이 관영을 시켜서 그걸 막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함곡관까지 관영이 나와가지고 제나라가 들어오고 있는 것을 막으려고 이제 강우, 주발하고 같이 갔었던 거죠. 그런데 이 관영이 제나라 군사들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이미 여록이 제거됐다. 그러니 굳이 제나라 군사가 함양성까지 올 필요는 없다라고 해서 제나라 군사들을 돌려보냅니다. 사실 여록을 제거한 상태는 아니었죠.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어떤 그 씨앗이 더 커지기 전에 일단 막으려고 했었던 것 같고, 또 이 강우, 주발과 이 관영은 사실은 여록의 그 명령을 받고 제나라 군대가 들어온 것을 막으러 갔지만 결국 여씨 일족을 죽이는데 또 공헌을 해서 특히 이제 강우 주발이 여씨 일족을 완전히 제거하고 나니까 관영 역시 형양에서 다시 돌아와서 진평하고 강우하고 함께 이렇게 이제 그 다음 때 왕으로 효문제를 왕으로 세운 공신이다라고 하면서 이 효문제는 그 당시에 이 관영을 태위로 이렇게 유지시켰다. 자, 이렇게 해서 효문제 때 이 관영은 이제 승상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이 승상의 자리에 있을 때 효문제는 관영에게 당시만 해도 이 북쪽에 흉노족의 이 침탈이 지속적으로 있어가지고 또 흉노를 치러 명령을 내려가지고 관영은 또 흉노를 치러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관영은 얼마 안 있어 승상의 자리로 있다가 죽게 됩니다. 관영이 죽고 나서 또 이제 관영의 아들이 관아가 있고 또 그 밑에 손자로 관강, 그 다음에 또 하나 관현, 이런 이제 후손들이 있는데, 결국 이 관영의 후손들 중에 손자인 관현도 뇌물을 주고받던 그런 죄에 연루돼서 결국 죄를 짓고 관영이 받았던 그러한 본국들이 다 없어지고 말았다. 그래서 역시 관영의 후손들도 후대에 가서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가문이 되어버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해서 번역 등관 열전, 사마천의 열전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사마천은 번역 등관 열전의 마지막에 자기가 말하는 평을 이렇게 내놓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풍현과 폐현, 그러니까 유방이 있었던 지역이죠. 풍현과 폐현으로 가서 진나라 때부터 살아왔던 그곳에 오래 살아온 노인들을 만나서 소하, 그리고 조삼, 그 다음에 번쾌, 그 다음에 등공, 하우영이죠. 이 사람들의 옛날 집, 그리고 그 사람들의 평소 됨됨이를 물어보았더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뭐 얼마나 이 영웅들에 대해서 거짓 영웅을 만들기 위한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의 고향을 가서 옛사람들한테 확인을 해보니 그러지는 않았다. 그래서 뭐 천민한 그런 상태였다. 그래서 개 잡는 사람, 비단 파는 사람, 뭐 말 끄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이었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사람들이 유방을 만나서 출세를 했다라고 표현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찌 파리가 천리마의 꼬리에부터 천리를 가듯이 한나라 고조를 만나 한나라 조정에서 이름을 날리고 자손들에게까지 은덕을 내리게 될 줄을 알았겠는가. 그러니까 개천에서 용날 줄 어떻게 알았겠는가 라고 하면서 자기의 소감을 밝힙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또 한 줄 더 쓰는데, 지난번 번쾌의 이야기에서 나왔던 번쾌의 손자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번쾌의 손자인 번타광과 친분, 교분이 좀 있었는데 그 번타광이 나에게 고조 유방의 공신들이 처음에 일어날 때 그 상황을 이와 같이 나에게 알려주었다 라고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타광을 통해서 폐연의 유방과 아주 친분관계, 난을 일으키기 전에 친분관계에 있던 사람들의 그 실상들을 내가 번타광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면서 자기가 역사서를 쓴 것에 대한 어떤 근간 내지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해서 제가 지난 7개월 동안 사마천 사기 열전을 이야기했는데, 주요 그 기본서로는 김원중 교수님이 번역하신 이 책을 기준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김원중 교수님은 이 책 사마천 사기 열전을 상권과 하권 두 권으로 나눠서 이렇게 기록을 하셨는데, 오늘 이 번역 등관 열전을 기점으로 해서 일단 상권을 마무리 짓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7개월 동안 여러분들과 같이 쭉 해왔는데 좀 여러분들 어떻게 잘 이해되셨는지, 저는 최대한 한다고 했지만 여러분들한테 충분했는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자, 제 옆에 제 사진 눌러주시면 구독 신청되시겠고, 또 제 왼쪽에 눌러주시면 제가 추천하는 영상들 올려놨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사마천 사기 열전 김원중 교수님 번역서 2권, 그 학원이죠. 학원으로부터 또 시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